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학생 A가 정지해 있는 승강기 안에 먼저 정지해 있답니다. 승강기가. 정지해 있는 승강기 안에 체중계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갔더니 체중계의 눈금이 500N이래요. 그럼 이 학생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500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랍니다. 따라서 질량은 50kg짜리 학생입니다. 먼저 정지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상태, 처음 속도 0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승강기가 출발한 직후부터 체중계의 측정값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이 문제는 관성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성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성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가지고 상태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0에서부터 이쪽까지 4, 6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까지는 400N이랍니다. 체중계의 눈금이요. 그 다음에 이쪽부터 4초까지는 500이고요. 이 상태랑 똑같지요.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까지는 600이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관성력이에요. 체중계 놓고 사람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사람에게 질량이 M인 이 사람에게 작용한 힘 뭐 있습니까? 중력 있어요. 중력. 그렇죠? 정지 상태예요. 엘리베이터가 먼저 정지 상태. 그러면 요거 체중계의 눈금을 W라고 할게요. 정지 상태에서의 W 값은 뭐하고 같아요? F 중력 값과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상승 운동할 때입니다. 상승.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의 변화를 보자고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의 변화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정지했다가 상승하는 경우. 첫 번째, 정지해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정지해서 상승한대요. 자, 이게 엘리베이터고요. 이게 엘리베이터고 이게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했다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얘가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힘줘야지 위로 올라가죠. 엘리베이터가 힘을 주니까 엘리베이터가 힘을 받으니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즉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힘을 가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게. 그런데 사람에게는 힘 가하지 않았죠. 그렇죠? 사람은 힘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얘는 무슨 법칙이 성립돼야 돼요? 관성의 법칙. 알짜임이 0이니까요. 관성의 법칙 성립하니까 얘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데 사람은 힘을 받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힘 받았지. 그럼 얘는 처음 상태 그대로 정지한 상태 유지하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사람은 정지 상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외부 힘에 대해서 그 힘만큼 아래쪽으로 얘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관성력이에요. 구분이 가세요? 그러면 체중계의 눈금은요. W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한 힘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럼 뭐예요? F. 중력에다가 F 관성력을 더하면 돼요. 얘가 힘 F를 받았어요. 그거의 가속도가 A예요. F의 힘을 받아서 A의 가속도로 올라가면요. 아래쪽으로 A의 가속도로 얘는 누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눈금은요. 중력 mg 더하기 f는 ma니까 m 가속도 a 만큼의 요만큼 체중이 늘어난다고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등속으로 상승한 경우입니다. 등속으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일정한 빠르기예요. 그럼 가속도 얼마예요? 0이죠.
가속도가 0이니까 요 F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0이니까. A가 0이니까 이게 0. 이게 0이면 관성력도 요 아래쪽으로 생기는 힘도 0이 되죠. 그러면 W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그냥 F 중력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상승하다가 정지를 해요. 정지합니다. 자, 보세요. 얘가 같이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정지해요. 이놈이 정지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정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얘한테 엘리베이터한테 힘을 가한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힘 가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는 힘 받아서 얘는 멈춰요. 그럼 얘는요? 계속 올라가려고 하죠. 사람은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얘는 멈췄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정지한다는 얘기는 아래쪽 방향으로 엘리베이터에다가 힘을 가한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지 못하게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요, 관성력이 위쪽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관성력이 생기죠. 그렇죠? 따라서 체중계의 눈금은요, 원래 F 중력은 아래쪽 방향이었는데 관성력은 위쪽 방향이에요. 빼주면 되죠. F 관성력을. 그러면 중력 mg에서 관성력 ma만큼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체중에서 요거는 더해졌으니까 체중이 늘어날 거고, 즉 원래 체중 500이라고 그랬죠. 500에서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될 거고, 이거는요 원래 체중에서 관성력만큼 빼줬으니까 체중이 줄어들어야 되죠. 즉 줄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엘리베이터가 하강을 해요. 하강하는 경우도 다시 또 세 가지죠. 정지했다가 하강하는 경우, 정지했다가 하강한답니다. 자, 엘리베이터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정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아래로 쑥 내려요. 그럼 사람은요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W는요 원래의 중력에다가 몸이 위쪽으로 붕 뜨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는 위쪽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빼주기를 F 관성력 해주면 돼요. 그럼 뭐예요? mg 빼기 ma란 말이에요.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되죠. 체중이 줄어드는 거 이런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등속으로 하강하는 경우입니다. 등속 하강입니다. 등속이란 얘기는 가속도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W 자체가 F 중력과 같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하강하다가 정지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는 멈춰요? 근데 사람은 계속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같이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멈췄는데 사람은 계속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바닥을 누르는 것처럼 된다고요. 그럼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한 거죠. 따라서 W는 F 중력 더하기 F 관성력만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mg 더하기 ma란 말이에요. 체중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얘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정지에 있었대요.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정지에 있을 때 0입니다. 그리고 나서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정지했다가 그러면 움직였을 때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상승할 때가 아니죠. 그때는 늘어나야 되죠. 그렇죠? 하강할 때죠. 내려갈 때예요. 사람 내려갈 때니까 사람의 운동 방향은 어떤 거예요? 아래쪽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정지하다가 하강이에요. 아래쪽 방향.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일 때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요 체중이 늘어날 때죠. 아래쪽으로 누르는 경우죠. 바로 이거예요. 하강하다가 정지하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기억은 지금 맞는 겁니다. 왜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1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 1초일 때 A의 가속도를 보세요. 1초일 때 400이죠. 그쵸? 어떤 경우예요? 체중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400은 원래 중력 얼마예요? 500이죠. 500 빼기 질량 50
곱하기 A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50A예요. 그러니까 A는 얼마 나와요? 2m/s 제곱 나와요. 가속도 맞았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보세요. 1초일 때와 5초일 때 바로 지금 하강 운동일 때의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1초일 때도 내려가고 있고 얘는요. 그 다음에 5초일 때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6초일 때 멈추는 거지 5초일 때는 아직 계속 내려가는데 점점 내려가는 게 느려지는 겁니다. 정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아래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운동 방향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5초일 때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위쪽이랍니다. 5초일 때 보세요. A의 가속도랍니다. A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의 가속도의 방향은요. 하강하다가 정지했죠. 그럼 이 사람은요.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하죠. 근데 연직 위쪽이라 가속도의 방향은요. 연직 위쪽이다 했죠. 맞아요? 5초일 때가 바로 이겁니다. 이해하세요? 내려오는 걸 못 내려오게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래 위쪽 방향으로 힘 가한 거죠. 그럼 가속도 위쪽 방향이죠. 관성력이 아래쪽이고. 구분이 가세요? 그러니까는 위쪽 방향이다. 연직 위쪽, A의 가속도는 연직 위쪽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 2kg인 수레 A, B를 용철 저울로 연결한 후 B를 수평면에 나란하게 오른쪽으로 9N의 일정한 힘으로 당겼답니다. 자, 물체가 있어요. A 있고요. 얼마냐면 1kg입니다. 여기에 용철을 매달고요. B를 당기는데요. B는 얼마짜리냐면 2kg짜리랍니다. 오른쪽으로 9N으로 당겼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단, 용철 저울과 실의 질량 및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하랍니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제 찾아야죠. 9N을 당겼어요. 누구를요? 요거를요. 요건 질량을 무시하니까 여기에다가는 여기 자체, 용철 자체를 끄는 힘은 없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없으니 질량을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질량 3kg을 당긴 거죠. 얼마의 힘으로요? 9N으로. 따라서 9N으로 3kg을 당겨요. 곱하기 가속도. 여기서 가속도 얼마 나옵니까? 3m/s 제곱.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보세요. 용철 저울의 측정값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와 같다 해놨죠. B에 작용하는 거 봅시다. 가속도가 이거예요. AB의 가속도가 지금 3m/s 제곱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의 순수한 알짜 힘은 얼마일까? F, 알짜 힘,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해주면 되죠? 1 곱하기 3 하니까 얼마예요? 3N이에요. 됐습니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요. F, 순수한 힘, 어디요? B에 작용하는 건요. 2kg 곱하기 3 하니까 6N이에요. 그래서 두 개 더해서 9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용철 저울의 측정값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와 같다 해놨죠. 용철 저울의 측정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요. B가 A를 당기죠. 자, B가 A를 당기니까 B가 A를 당기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용철을 통해서요. 그럼 용철이 요거를 당기는 거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용철이 A를 당기는 힘만 있으면요. 그게 바로 뭐예요? A가 이제 끌려오는 거죠. 그 힘으로 지금 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철이 요거를 끌었을 때 생기는 A의 알짜 힘이 되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요 힘 자체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찰 없으니까. 그건 얼마예요? 그거는 3N 나왔죠. 따라서
용철 저울의 측정값은 지금 3N이에요.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얼마예요? 6N이에요. B에 작용하는 거는요. 됐습니까? 이거는 6N이에요. 따라서 두 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급 보세요. A가 용철 저울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 A가 용철 저울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자 보세요. A가 용철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요, 뭐예요? 용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이죠. 작용과 반작용은 언제나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럼 지금 A하고 용철 관계를 물었으니까 용철과 A의 관계를 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B가 용철 저울을 당기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물체가 또 다른 물체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만 해당이 됩니다.